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명절 지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뭐 항상 강의 시작할 때마다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캐스트 전문 강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냥 저를 메가캐스터라고 캐스트에다가 ER 붙여서 메가캐스터 곽동영입니다. 어디 가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어. 오늘도 지금 1시간 전부터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NG가 4번 났어. 왜? 조금 더 멋있고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타고나게 좀 노잼 인간이에요. 재미가 없어. 막 이런 나한테 화가 나. 나도 조금만 더 재밌는 인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웃기는 건 재능이야. 웃기는 건 분명히 재능이라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오늘 또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극, 영감 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강의 찍어야 됩니다. 강의보다 캐스트를 지금 먼저 찍고 있어. 그래서 제 캐스트를 봐주시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나는 이것도 하나의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공부만 배워야 제자가 아니잖아. 인생, 삶의 자세, 노력, 각오 이런 것들 배우는 여러분들도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소통 많이 하게 댓글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 진짜 그걸로 요즘에 힐링 받아요. 용기가 막 납니다. 자, 오늘은요. 압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An ace in the hole 이란 말은 비장의 한 수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올해 저마다의 목표가 있을 건데 내가 저번 주에 상담을 좀 해보니까 불안하다. 내가 목표는 이렇게 큰데 지금 이런 노력을 해서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런가? 아니야. 나도 불안해. 나도 올해 목표가 나름 있는데 야, 나는 그냥 다시 지금 내가 수험생 돼서 차라리 곽동현 씨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보세요. 의대를 가보세요. 연고대를 가보세요. 그렇게 누군가 뭔가를 지정을 해주고 내가 그것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쁘게 하겠어.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나름 어마어마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내가 뭐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메가캐스터 곽동영 아니야. 수능 영어 강사 곽동영의 이름을 전부 다 한번 알려보고 싶은 거야. 나는 이 야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이후에 이루고 싶은 일들도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불안감과 절망감이 분명히 가끔씩 밀려옵니다. 나라고 뭐 항상 신나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지금은 좀 신납니다. 오랜만에. 조울증에서 조증이야. 지금은 아침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할 거야. 그런데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220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90점대 찍고 전교 200명 중에서 130등, 140등 하다가 1등 찍고 지역 전체 수석도 찍어보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도 넘겨보고 서울대 경영도 실제 합격해보고 경찰대도 합격해보고 빵빵빵빵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확실하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나도 이 다음 단계의 성공에 대해서는 비결이 뭘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성공의 비결을 알지. 왜냐하면 나도 해봤고 주변에서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지금까지 과거에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요. 1년 만에 극적으로 돌파를 해냈던 여러 제자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진짜 단순한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볼륨 좀 높이고 잘 들어. 적어도 좋아. 단순하게요. 압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압도적인 노력을 정말로 밀도 높게 일정 기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맥스로 누적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누적은 다음 단계고 일단 압도적인 노력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노력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그때 괴물 수험생이 되고 싶었을 때 수험생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내가 정말로 두꺼운 10몇 개년짜리 기출문제집이랑 그 당시에 전국민 수험생들이 거의 다 봤었던 기본서, 정석이라는 기본서를 가지고요. 이거를 심지어 내가 수험생활을 마칠 때까지 전체를
예를 들면 기출문제랑 정석 세트로 포함해서요. 몇 번 돌렸나를 봤더니 17번을 돌렸더라고요. 17번을. 재수 맞출 때까지. 근데 뭐 기출문제집하고 정석만 봤겠어요? 나중에는 다른 문제집들도 많이 풀었겠지. 근데 그 두 문제집의 한정에서는요. 17번을 풀었어요. 왜냐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나는 멍청해.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까먹어버려.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이 책의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상시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식 중에서 일부가 로스가 난 상황이 무서워서 솔직히 5번 이상 풀면 펜을 대서 푸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풀 게 없어. 사실 거의 답이 기억나버리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면 쭉쭉쭉 읽었어요. 그래서 기억 안 나거나 아리송해진 문제들만 선별해. 하루에 한 2, 30개씩 선별, 과목별로. 그래서 걔네들만 펜을 대고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 수준이나 상태가 유지가 계속 돼요. 한 2, 300개 정도 문제를 훑어서 2, 30개를 추려내는 거기 때문에 진도가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 안에 저 정도 회독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까먹은 문제만 풀기 때문에 공부 효용이나 효율을 따지면 당연히 할 만한 공부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낯선 문제나 고난도 문제집 같은 것들을 조금씩 계속 덧붙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킬러나 고난도 엔제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길러지지.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 바운더리가 유지가 계속 돼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막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집 풀지 않습니까? 이 두툼한 거 평가원 교육청 다 들어있는 거. 이거를 17번 돌렸다고 하면은 그렇게 돌리고 수학을 1등급을 못 맞으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단어 같은 거 내가 이것도 영어를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요. 그 수능을 1등급 맞고 90점대 이상 맞고 만점 맞고 하는데 필요한 단어가 중학교 때 3,000단어, 고등학교 때 6,000단어라는 얘기를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셨어. 영단어 열심히 외우라고 하시면서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똘끼가 발동해서 그래? 6,000단어라고? 그러면은 그 2배 이상을 외우면 어떨까? 그래서 중학교 단어까지 합쳐서 한 15,000단어 정도 풀을 유지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암기 수첩을 27번씩 외웠어요. 물론 반복 읽기 하는 것까지. 그래서 한 4, 5번 넘어가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일요일날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날도 있었어. 금방금방 읽어져.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놨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볼 때마다 내일 모의고사 보거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영어 단어를 한 5,000개 정도 읽고 다음날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좀 까먹었던 단어가 다 리셋이 되어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거야. 그런 전날 밤에 리트리벌 과정을 항상 거치니까 다음날 영어를 2번 읽고도 시간이 남았었어요. 2번 통째로 전부 다 올 정도 그래서 풀고도 시간이 남았었다고. 괴물이죠. 네. 이런 게 압도적인 노력이에요. 그래서 수첩을 항상 목에다가 걸고 다녔지. 전과목 공부한 것들도 자습서를 그냥 외웠어. 예를 들어서 나는 생물을 항상 그 당시에는 거의 만점 아니면 맥스 1개 틀렸거든요. 저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근데 메가스터디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그 정도 스펙은 다 되세요.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생물을 자습서에 나오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었어요. 나는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비슷하게 흉내만 내지. 근데 거기 어디 명칭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그 표 안에 나오는 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항상 다, 그 심장표나 예를 들어서 인체 순환기나 혈액 막 흐름 이런 것들을 심장 막 이런 것들이나 막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었어. 소화기관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그림 그려서 어떤 효소나 호르몬 같은 거 나오는지 우리 인체 관련해가지고 예, 진짜 변태 사이코처럼 그렇게 했어요. 네, 변태 사이코처럼. 그래서 목걸이 암기수첩을 달랑달랑 항상 매달고 다녔어. 자투리 시간 1개까지 쥐어짜내려고.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나는 2번 졸도해가지고 응급실에, 한 번은 응급실, 한 번은 양호실을 실려갔어. 나는 잠든 것 같은데 애들이
내가 뒤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한 번은 서서 공부를 하다가 기억을 잃었어요. 친구들 얘기로는 내가 서서 창틀에 기대고 서서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펑 하고 쓰러지더래. 그렇게 했어. 이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압도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잠을 쪼개는 거는 난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쓰러지고 나서는 잠을 칼잠을 잤어요. 알람이 딱 울리면 자. 그냥 불 꺼. 그냥 공부, 그냥 됐어. 내일 아침에 할 거야. 무조건 그냥 핸드폰 딱 덮어놓고요. 무조건 열심히 잤어요. 차렷! 하고 누워가지고 미동도 없이 잠드는 것을 정성껏 잤어. 그리고 이제 또 낮에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모든 시간 다 쥐어짜내서 압도적인 노력. 압도적인 노력이 한 6개월 이상 누적이 돼버리면요. 비장의 한 수가 생겨요. An ace in the hole. 비장의 한 수. 그래서 비장의 한 수가 생기면 어떤 승부에서든지 마지막에 승부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고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로 엄청난 힘이 되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 압도적인 노력,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의 누적. 이게 성공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시간이 확 늘었나요? 일단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맥스까지 일단 늘려야 돼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공부 신용. 엄마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기왕 뭐 학원 온 김에 내가 공부 좀 한다. 그런 게 아니야. 능동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일단 다 채우는 게 맞아. 야, 지금 올해 1년만 고통스러우면 돼. 작년에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달리기랑 똑같아. 달리기랑. 내 주변 사람들이랑 다 내가 예전에 뛰던 속도랑 똑같이 뛰는데, 어떻게 해서 앞 사람을 따라잡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성적이 왜 올라? 왜? 나한테 물어보지 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를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네가 알지. 전에 하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학습량이 늘었다면 당연한 얘기인데 성적은 올라요,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늘고 그 다음이 방법이야. 나의 강의를 듣냐? 누구의 강의를 듣냐? 어떤 책으로 보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왜냐? 요즘 상향평준화돼 있어. 여러분들은 막 강의 누가 좋고 책이 누가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취향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거의 다 1등급을 찍는 애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건 뭐냐? 일단 양이야. 그 다음이 일단은 정성이 필요해. 어떤 정성이 필요하냐? 뭔가 공부를 하고 나면 철저히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암기까지는 몰라도 미심쩍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채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안 잡혀요. 암기는 몰라도 이해는 100%.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해야 돼.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질문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 그리고 이해한 것에 대한 철저한 암기. 근데 우리는 멍청해요, 생각보다. 아니,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진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반복해서 자극을 받음으로써 암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암기는 단순 암기가 있고 문제집 같은 것들을 풀면서 하는 숙련을 통한 암기가 있어요. 전자든 후자든 다 좋아요. 일단 어떻게든지 도움이 돼요. 문제집을 푸는 암기가 제일 좋지만 단순 암기도 자투리 시간이나 버리는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스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의 가장 기본, 성적 향상의 기본은 이해, 그리고 암기, 그리고 학습량 쫙 늘린다. 맥스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과는 다른 노력. 내가 타겟팅한 성적대가 있으면요, 그 성적 평균 나오는 애들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등급이 맞고 싶은데 지금 1등급 맞는 애들이랑 똑같이 해도 안 돼. 왜? 1등급 맞는 애들은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어. 어떻게 똑같이 뛰어가지고 쫓아가? 차이가 유지가 되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가 도달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고. 1등급 맞는 애들은 놀아? 11월 달까지? 계속 공부 계속 더 빨리 쌓고 있지? 그럼 지금 앞서 뛰고 있는 애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돼. 더 빨리, 얘보다 더 빨리 심지어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할 때요, 제가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 있었어. 그 당시에 우리 옆반에 전교 1등, 문과 전교 1등 친구가 있었어. 정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존경스러운 친구예요. 그 성실함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해. 인간성도 좋아. 운동도 좋아하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좋아했던 멋진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공부를 해서 나도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 친구를 일단은 롤모델로 삼아서 공부를 했어요. 막 라이벌, 감히 나까지 게 라이벌로 삼을 수 없는 친구였어, 처음에. 그래서 동경이었어. 동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칙으로 삼았던 게, 내가 수준은 떨어져. 인정. 하지만 학습 양이나 간절함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강도는 저 친구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차이 간극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도서관에 제일 먼저 내려가고 제일 늦게 나오고,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선생님 명절 때 하루도 안 쉬고 루틴 그대로 보냈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답글 달고 일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험생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딱 한 1년 좀 넘는 기간에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개까지 폭주해서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이 지역 전체 수석 성적이 딱 찍혀있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교무실로 불려갔는데 선생님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야 곽동현 이번에 뭐 누구 걸 보고 컨닝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씩 쪼개면서 장난인 거 아니까, 선생님 제가 전체 1등인데 누구 걸 보고 베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다 같이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박수 해가지고 와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수석 나왔다고, 지역 전체 수석 나왔다고 하면서. 근데 저 같은 케이스를 개교 이래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특별한 머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이런 노력, 황골탈태. 어제까지야 나는 한심한 나였지만 내일 나는 반짝반짝 빛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나를 바꿨어요. 오늘의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압도적인 멋진 모습을 가진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한계까지 싸웠지. 비장의 한 수를 만들기 위해서, 비장의 한 수를 만들기 위해서 압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인생 최후의 도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각성했죠. 올해 시작하면서 그냥 나는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난 되게 만족스럽고 즐거워서 나를 찾아주는 학생들이랑 같이 알콩달콩 오순도순 이렇게 지내면서 메가에서 적당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나 강사로서 은퇴하면 그냥 지역에서 내신학원 하나 운영하면서 그냥 이제 워라밸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뭔가에 의해서 각성하고 목표가 진해지고, 아 그래 인생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목표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한테 나의 이름을 한번 알려보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했어요. 내가 뭐 구체적인 지표를 어느 정도 삼겠다, 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고등학교 앞에 막 지나갈 때 학생들이 나를 보면서 힐끔힐끔 막 쳐다보는 거야. 누가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아이 설마 곽동현 선생님 저렇게 못생기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애들 막 지나가겠지? 아니면 누구는 막 와가지고 사인도 받고 막 하겠지? 아 진짜 얼마나 짜릿할까. 강사로서 진짜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싶어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한테 나의 이름을 알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밴드 아침에 영단을 보내드리는 네이버 밴드를 이름을 선생님 곽동영티 팬클럽으로 바꿨어요. 이 팬클럽 회원은 40만을 나중에 돌파하는 거야. 대한민국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입시하는 모든 수험생들 인원만큼 내 이름을 한번 알려보고 싶어. 지금은 이제 뭐 1000명, 운영자도 내가 직접 운영해. 내 팬클럽을 내가 운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일단 게임이랑 웹툰 같은 거 개인 취미 활동 다 접었어요. 막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만나고 즐겁고 막 연초에 내가 그런 캐스트 찍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런 거 하고 놀 시간이 없어. 학생들한테도 공부해라고 하면서 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만 그렇게 해요. 다 접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냐? 이 캐스트에 답글 달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몇백 개 캐스트 답글을 다 직접 답니까? 뭔가 희생을 해야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알리고 되게 좋아요. 즐거워요. 더불어 내 이름도 알리고, 여러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응원도 해주고, 좋잖아. 그래서 이것도 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 그리고 각오고요. 더군다나 저는 오타쿠거든요. 게임이랑 웹툰,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했는데, 내년으로 미뤘어요. 1년 쌓아놓고 보려고. 뭐 어때? 게임이나 웹툰, 애니메이션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해야 될 노력은 지금 아니면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캐스트 찍어주는 거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 근데 이거 너무 즐거워. 그냥 마인드를 바꿨어. 그냥 강의다. 1년 내내 해야 되는 상시 강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리고 선생님 토르 2000 진짜 사랑합니다. 이 번개신의 축복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이 번개신님 안 계셨으면 올해 매출이 아마 반토막 났을 건데 선생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잠깐 하트 전 어벤져스 중에서도 토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키나 제로백 시리즈 같이 기존에 없었던 올 뉴타입 강의 같은 것들 계속 만들려고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초에는 토르 2000이랑은 완전히 다른 강의이긴 한데 뉴타입 강의 중에 하나로 로키 2000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물론 제로백에서 가르쳐드리는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파시스 리딩, 제로백 기본 유형 독해는 수강평 겁나 좋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기존에 성적 잘 나오면 안 봐도 돼요. 근데 괴롭다. 그러면 선생님 영업 모먼트입니다. 지금 영업 모먼트야. 광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팬카페, 팬밴드, 팬클럽, 네이버 밴드. 근데 네이버 밴드도 이게 그냥 밴드가 아니라 이걸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요. 스마트폰으로 아침 7시에 여기 가입하면 아침 7시에 예쁘게 디자인된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 어휘들을 mp3 파일까지 동봉해서 그날 하루를 여는 명언을 동봉해서 멋있게 보내드려요. 출근길을 알차게 1년만 딱 유지해봐. 연말에 등급 1개 이상은 더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크리티컬로요. 제가 Q&A 게시판에 저 외부 질문 받아들이기로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조만간에 이제 수능 특강이나 EBS 관련된 공부들 하실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영어과야? 이거 진짜 또라이같이 수학이나 다른 과목 올리면 안 돼. 영어과 한정인데 영어 교재 관련해가지고 질문할 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EBS 자료라든지 질문하고 싶으실 때는 제가 강의를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다가 하시면 제가 질문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뭐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대신에 이제 외부 질문할 때는 규칙들이 좀 있어. 선생님이 답변하기 쉽게. 그래서 공지사항, Q&A 게시판 공지글을 꼭 참고해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장 이것만 해도 시간 겁나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진짜로 요즘에 월화수목금 촬영장에 맨날 나오죠, 선생님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하드워킹을 하려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은 꼭 해야 돼. 체력이 안 받쳐주면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정성껏 운동하고요. 몸도 완전 회복해서 형강도 꼭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지금은 95% 회복. 아직 한 5% 정도. 근데 이게 5%가 내가 20대 때 내 몸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지금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서 불편한 걸 수도 있어. 이미 완전 회복되었을 수도 있는데 더 건강해지고 싶어.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들 몰래 조금씩 하고 있는 봉사하고 기부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부 관련된 봉사나 기부 관련된 컨텐츠도 유튜브 지금 캐스트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할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주제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15시간에서 거의 16시간 가까이가 완전히 일에 몰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보내는 것이 목표예요. 올해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벤트도 안 만들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시기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올인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학창시절에 220점대에서 390점대 치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서울대 경영이나 경찰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 전설의 수험생 때 느꼈었던 엄청난 성취감을 올해는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만 혼자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캐스트를 찍을 때 캐스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엄청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당한 노력을 하면 적당한 결과밖에 안 나와요. 적당하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큰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망했던 거야. 적당한 노력이 안 돼요. 적당한 게 아니라 과하다, 미쳤다. 이거는 진짜 돌았다. 이 정도 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 정도의 노력을 하시면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는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말 강렬한 노력에 대한 각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 간절한 목표, 내가 올해 이건 무조건 이뤄야 된다. 이루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해요. 이건 내가 무조건 이뤄야 된다. 뒤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노력.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각오를 댓글로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선생님이 금방 전에 남겼던 것처럼. 그래서 올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1년 싸우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불안해요? 그럼 각오를 강도를 더 높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게끔 뭔가 압도적인 노력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벌써 2월이에요. 시간은 금방 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한계까지 쥐어 짜내는 사람. 그래서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최고 열심히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만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용기 내서 바로 시작해봅시다. 파이팅!